자, 10월 14일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좀 이제 많이 춥기 때문에 시장들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먼저 짚어본 이후에 그 다음에 특징 뉴스들 그리고 오늘 좀 봐야 될 종목들 천천히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시작부터 지금 거의 한 150분 더 150명 정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일매일 오전 생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15분씩만 꼭 투자하시고, 생방송 시청 불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무편집본으로 녹화본 바로 올라갑니다. 유튜브랑 카카오TV에 오전 중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매매하시는데 혹은 시장 보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자부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3% 정도 상승, S&P 500도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 방향은 사실 뉴욕 증시는 말할 게 크게 없죠. 그렇죠? 어느 정도 잡혀 있고 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든 뭐 어떠한 뭐 악재, 조금의 악재, 뭐 대외적인 변수 거의 타격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국내 증시가 더 중요하죠. 8월달, 9월달 일부 하락폭을 메꾸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타지 못했습니다. 현재 횡보하고 있고, 그죠? 지수 자체적으로도 다져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고, 뭐 공격적인 매매 혹은 보수적인 접근 둘 다 어떻게 시장을 접근하고 포지셔닝에 따라서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시간으로 보이는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은 과감하게도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8, 9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그런 시점입니다. 지수로도 대세 상승장일 때는 굉장히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지수 자체적인 횡보하는 기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럴 때는 좀 보유 기간 자체가 조금은 길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 설정만 잘하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 충분히 접근 계속해서 가능하다라는 점 인지하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굉장히 큰 이슈였던 노벨문학상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예스2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린 이후에 그죠?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뭐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점상한가 간다고 하면 매도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근데 만약에 그냥 뭐 15%대나 뭐 10%대 갭상승 이후에 좀 변동성 있다라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절반은 무조건 수익을 챙기는 그런 식에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알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아카데미 정회원 분들께서는 제가 사인 드리는 거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 또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 씨가 러 톨스토이 문학상을 또 탔다라는 추가적인 호재까지 겹치면서 사실 지금 대장주로, 그죠? 출판 관련 대장주로 엮여 있고 대장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어 있는 예스24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또한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제 20분 뒤에 시장 시작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될 뿐입니다. 그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추가적인 호재성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세 전선업계, 사실 전선 관련주도 올 한해 그죠? 초중순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재룡전기를 비롯해서 뭐 전선 관련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갖고 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굉장히 조금은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만 하고 계시고, 단발성으로 접근할 가능성 보인다고 하고 타이밍 나온다고 하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죠. 그쵸? 대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군이 대만을 둘러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것이다. 하나의 뭐 중국 반대, 뭐 움직임의 경고. 사실 대외적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젠 북한까지도 그럽니다. 그죠?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라고만 해도 다음날 바로 시장 급락이 나오고, 그쵸? 그 이후에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저런 이슈로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시장입니다. 근데 현재 이 나온 뉴스를 가지고는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방산주도 오늘 오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우리 위에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 장 초반에는 조금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전쟁 관련주라든지 방산 관련주 위주 수급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시장 보시면서 월요일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걱정하고 크게 반응할 거라기보다는 시장 세부 수급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시장 한번 보시면서 제가 특이사항 있으면 제가 그거는 따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종목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쵸? 일단 예스24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현재 동시호가 기준으로 추가적인 상한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170만 주 정도 동시호가 상한가 걸리면서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동시호가 기준으로는 또 추가적인 상한가 한번 더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점 상한가 가면은 매도 안 할 겁니다. 그죠? 정의원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알아서들 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에 풀리면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절반 정도는 바로 챙기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드렸던 SY 스틸텍도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4%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종가 베팅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동시효과도 얘도 갑자기 상한가인데 사실 상한가까지는 험해수일 것 같고요. 그죠? 시간의 거래에서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종가 베팅 참고하신 분들은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전에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제가 안내 나갈 테니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특이사항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다 좋은 얘기들이죠. 그쵸? 한 종목은 점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고, 종가 베팅한 종목은 시간의 거래 급등 나와서 장 초반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좀 정신없을 것 같은데 잘 집중하시면서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을 보고 이번 주 어떤 종목들 위주로 시장 접근을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제약바이오 제약주 한 종목 다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론입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약바이오 관련주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까지 그냥 타점 보이고 그냥 타이밍 보이고 이슈가 근데 제약바이오다 개별 호재 판단 안 하고도 매매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가장 강한 테마 수급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죠. 그죠? 제약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이유입니다. 자이클론. 그죠? 뭐 최근에 8월달 급락장세에 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지지선 다시 만들면서 거래량 다시 실려주고 추가적인 상승 위해서 그죠? 테마 순환을 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에클론 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클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뭐 유튜브 음원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사실 이거는 좀 개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좋진 않습니다만 단발성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진입 유직이죠. 그죠? 단발성 접근은 좀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잡주입니다. 그죠? 우하향하다가 계속 빠지다가 급락 나온 이후에 다시 거래 터지면서 단발성 수급으로 추세전환, 이런 건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 스윙만 나도 정리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도 똑같죠. 그죠? 이런 자리는 오래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도 왜 추천을 하냐? 단발성으로 수급을 통한 상승세가 가능해 보여서 추천을 드립니다. 오래 가지고 계시지, 뭐 저희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보유 기준 1, 2주 빠르면 하루 이틀만 해도 변동성 확대를 합니다. 늦게 걸리면 길어야 한 달, 두 달. 그죠?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주식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렌시스입니다. 사실 로봇 관련주 제가 한 종목 계속 단발성 수급을 통해서 수익권 실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사실 정의원분들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수익권이신데 다시 추천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의원 추천했는데 또 추천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저 이거 추천한 지 거의 2주가 지났습니다. 그죠? 전 그렇게 추잡스럽게 리딩 안 합니다. 로봇 이렌시스. 그러니까 방향에 보이는 종목들을 그냥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직 제 기준에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이렌시스까지 오늘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300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거 외적으로도 뭐 사실 몇몇 종목들, 그죠? 뭐 지난주 추천드렸던 뭐 유라클이라든지 쇼박스 등등 다 추세 양호하고 언제 어떻게 시장 수급을 통해서 급등 나올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집중하시면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뭐 대외적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주말 동안 이슈가 있었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할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세부 수급을 봐야겠지만 현재 코스피 코스닥 동시호가 기준으로도 그냥 혼조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세부 수급 문제죠. 그렇죠? 수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 초반 만약에 전쟁 관련주라든지 방산주들이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전형적인 조정장세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정상적으로 테마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제 기준 안에서 공격적인 매매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체크하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지난주에 운이 좋게도 예스24 추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점 상한가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동시호가이기 때문에 9시 돼봐야 알겠지만 다시 한번 대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의원분들 혹은 방송 시청하셔서 매매하고 계신 분들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 마이너스 7, 8% 넘어갔을 때도 추세 안 무너졌다고 지난주 목요일 장마감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편집본 유튜브랑 카카오TV에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천 안 해놓고 추천했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죠? 매일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S14 만약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오늘 점 상한가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루 더 볼 예정이고요. 상한가 풀린다라고 하면 절반은 수익을 챙기는 게 제 접근법입니다. 왜냐? 우리의 목적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쵸?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단기 방향성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알아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장 막판에 동시호가 전에, 그죠? 종가 베팅 추천드렸던 SY 스틸텍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나왔고 현재 동시호가 기준으로 얘도 상한가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상한가인지. 근데 물론 험해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9시 돼봐야 한다. 다만 갭상승 출발 시작하면 금요일 막판에 매수 추천드렸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편하게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렇게만 오늘 대응 오전장 집중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 오전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담당 매니저님들이나 유튜브 메인 화면에 있는
링크 통해서 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